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연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확실히 정부에서 또 발표를 할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의 움직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이번 문제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 최대 수혜 섹터는 로봇,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세 가지로 VS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 이 기대감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 다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경우에도 장중 933포인트를 돌파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났던 상황인데요. 시장은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우선 코스닥 벤처펀드 이 소득 공제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의 거래세 역시도 인하 또는 면제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기금의 코스닥 지분 역시도 3%에서 5%로 또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유동성 폭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에서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대감은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1번에서도 제약바이오와 로봇에 대한 인사이트 조금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로봇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피지컬 AI 경쟁 더욱더 심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테슬라와 중국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양산을 나설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알츠하이머 학회를 비롯해서 모멘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2차 전지까지 좀 ESS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전문가들은 리튬 가격의 급등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다. 긍정적인 인사이트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이 로봇과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안에서 하나만 수혜를 볼 수 있다면 어떤 섹터가 골라질까요? 두 분의 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이제 코스닥이 922까지 올라왔습니다. 천스닥,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이 큰 상황인데 이전에 천을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주도주를 보면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중심에 있었고 제약바이오도 함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번에 천스닥까지 갈 수 있다면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냐 이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서 또 했었죠. 그 중심에는 제약바이오가 당연히 있었고 로봇과 혹은 2차 전지 뭐 여기서 누가 더 같이 분담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두 분께서는 최대 수혜 섹터를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확인해 보시죠. 자, 김 팀장님은 제약바이오, 역시나 뭐 그 중심에는 제약바이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써주셨고, 야, 의외인데요? 2차 전지를 써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제약바이오 뭐 당연히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있고 앞서서 알테오젠 얘기도 했으니까 먼저 얘기 들어볼게요. 뭐 이제 세 가지 섹터를 주셨는데 코스닥 활성화 기대 속에서 최대 수혜는 이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좀 고민거리는 연기금의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결국 연속성 있게 들어올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쪽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로봇은 가장 후순위였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안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약바이오를 그래도 손을 들어준 이유는 12월 달에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항상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주요 일정들이 연말과 연초에 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전까지 일정에 대한 이벤트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이런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은 항상 먼저 미리 미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이제 먼저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항상 뭐 인수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미팅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먼저 주가에 선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약바이오를 조금 더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약바이오 섹터 전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언제 될건 내게 저는 ADC 쪽이라든지 기술 이전하는 쪽이라든지 혹은 비만 치료제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비만 치료제 관련했을 때 오늘 펩트론이 또 이제 시간외에서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사실 이런 이제 수심이 약간 꺾였을 때 그런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 내에서 좀 눌렸을 때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기도 해서 먼저
예. 드려보면은 제가 그 질문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비교가 필요합니다. 자, 종가 기준으로 비교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펩트론이 오늘 정규장과 지금 애프터마켓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애프터마켓에서의 시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뭐 이슈는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그 이슈 연장이 됐다라는 그 소식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정규장에서는 6% 정도가 빠졌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프터마켓에서 15%나 빠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전에 지지선 정도 라인까지도 밀렸다가 조금 아래 꼬리를 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인데 기회입니까? 저는 조금은 지켜보자. 좀 더? 라는 의견인데요. 예. 사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기대감 끌고 주가에 반영하는 만큼 당장의 투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가 지난주 월요일에 좀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2월 이제쯤에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회사에서는 내용들이 안 나오지? 그쵸. 좀 지연이 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반영이 되면서 급락했었던 상황들. 그런데 오늘 이제 회사에서 좀 지연이 될 수 있다. 24개월로 또 못을 박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경험상 이런 지연에 대한 이벤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간의 회복세는 나올 수가 있지만 그 기간이 또 좀 더 다가오기 전까지 예. 회복은 조금 느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의 접근보다는 조금 다른 종목군들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책 기대감이 있는 코스닥이다 보니까 연기금이 어떤 쪽을 주목하는지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를 꼽아주셨음에도 조금 더 실적이 찍히는. 우리 뭐 ADC라든지 그렇죠. 이런 사실 뭐 플랫폼 쪽으로 인해서 이미 실적들이 들어오는 뭐 알테오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기회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2차 전지를 꼽아주셨는데 2차 전지의 턴이 다시 한번 올까요?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제약 바이오인데 제약 바이오는 반드시 고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중심에 있죠, 일단. 네, 근데 2차 전지를 다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선별적으로 투자할 만한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2차 전지를 꼽아봤고요.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최근에 조금씩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튬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대부분의 기업들의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적자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좀 공급을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ESS 쪽에서의 어떤 이 배터리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도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지금 뭐 저점을 이미 만들었다라고 업계에서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 당연히 재고평가 손실이었던 부분이 다시 한번 재고평가 이익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대다수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보다는 훨씬 더 수익적인 재무 상태가 점점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ESS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중국과 계속 분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산 배터리를 많이 지금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탈중국 공급망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다고 하면 사실 배터리 강국은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제 사실 전기차 미국 같은 경우가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중단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낮긴 합니다. 하지만 ESS 쪽에서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SS 쪽에서의 매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적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거기에서는 LNF가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FP 배터리 양극재를 이제 가장 먼저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경쟁사와는 달리 이 회사는 이미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또는 미국에 있는 ESS 배터리라든지 이쪽 회사들과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면 바로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수익 기대감이 있는 LNF를 일단 비중을 확대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일단 ESS 쪽 매출이 좀 안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적자 기업들은 당분간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LNF를 2차 전지의 탑픽으로 어떻게 보면 꼽아주신 건데 오늘장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눈에 띄는 상승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에코프로.
네. 아닐까 싶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을 했거든요. 10% 넘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10만 원대 노크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수급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도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에코프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계열보다는 LNF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LFP 양극재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출시하게 되면 선점 효과가 한동안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지금 LNF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 대비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고 에코프로 계열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나왔던 이유들은 사실 올해 이제 수출 지표 나왔잖아요. 예. 수출 통계가 좀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헝가리였나요? 유럽 쪽 이제 생산 기지가 이제 완성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뭐 이 이슈로 급등이 지속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왜냐하면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국산 배터리가 너무 강세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큰 호재라고 볼 수는 아직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가시성이 높은 LNF 쪽으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